이번에는 몸의 자세와 그 다음에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빔의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체는 포지션은 환자가 주체가 될 것이고요. 프로젝션은 빔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봤을 때는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는 바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는 이제 환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그냥 편하게 환자의 자세를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빔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빔이 환자의 앞쪽을 통해서 뒤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빔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쪽을 입사해서 뒤쪽으로 통과가 된 프로젝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를 우리가 AP 프로젝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전후 방향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X손속이 인체의 앞면으로 입사가 돼서 뒷면으로 나아가는 검사 방향, 결국 엑스레이 빔의 방향을 일컫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21년도 국가고시에 기출제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지금 디텍터에 해당이 되는 IR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환자는 말 그대로 엎드려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프롬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환자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프로젝션은 빔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빔이 환자의 뒤쪽을 통해서 앞쪽으로 지나갔으니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 쪽으로 지나간 빔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전 방향 검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X선속이 인체의 뒤에서 입사가 돼서 앞면으로 나아가는 검사 방향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의 자세, 포지션과 프로젝션입니다. 자, 이 사진의 경우에는요, 환자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의 사진의 경우에는 환자가 왼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지션인 왼쪽 사진의 경우엔 right lateral 포지션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도 환자를 중심으로 한 표현인 포지션은 left lateral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은 현재 IR면이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IR면이 지금 테이블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IR면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교재에서 사진을 좀 잘못 사용한 거기 때문에 IR면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 빨간색으로 이게 IR면의 위치다라고 일단은 가정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IR면 요거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당연히 IR면이 테이블 아래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액선빔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사진도 위에서 아래로 액선빔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X선 빔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프로젝션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X선 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가 된 프로젝션이다 라고 하면 레프트, 라이트, 라테랄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라테랄의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빼고 라이트 라테랄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요, 포지션과 프로젝션이 똑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요, 라이트 라테랄 포지션이나 라이트 라테랄 프로젝션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도 마찬가지죠.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 혹은 레프트 라테랄 프로젝션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몸의 자세, 포지션과 프로젝션입니다. 수평 방향 검사를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IR면이 이렇게 바깥쪽에 테이블에 대해서 세워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중간도 IR면이 테이블에 수직되게 세워져 있고요. 맨 오른쪽 사진도 IR면이 테이블면에 수직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빔이 입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형태로 수평 방향으로 입사가 되겠죠. 자, 수평 방향으로 입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IR면이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X선이 수평으로 입사를 하는 상태, 요 밑에 있는 아래 그림들처럼 수평으로 입사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사진을 보시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환자가 우선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빔이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니 도잘 데큐비투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를 봤을 때는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가 되겠죠.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도 가운데의 사진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은 환자가 왼쪽으로 누운 자세이지만 빔이 수평 방향으로 입사가 됐으니 데큐비투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는 right lateral decubitus projection. 자, 이는 left lateral decubitus projection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23년도 국가고시에 기출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를 또 다른 말로 중심 X선을 수평 방향으로 IR면에 수직 입사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몸의 자세, 포지션과 프로젝션입니다. 보시게 되면 환자는 서 있는 상태의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이렉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렉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X선 빔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프로젝션으로 봤을 때는 앞쪽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나가게 되니 안테리어 포스테로 프로젝션에서 AP 프로젝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를 X손석이 인체의 앞면에 입사가 돼서 뒷면으로 나아가는 검사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도 포지션은 이렉트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빔의 관점에서 보는 프로젝션에서는요, 빔이 뒤에서 입사를 해서 앞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고 해서 PA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몸의 자세, 포지션과 프로젝션에서 왼쪽 사진의 경우 환자의 포지션은 왼쪽 면이 IR면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라테랄의 경우에는요, 포지션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했으니 이 경우에 프로젝션으로 이야기할 때도요, 레프트 라테랄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도 환자는 오른쪽 면이 IR면에 밀착이 되어 있는 라이트 라테랄 포지션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프로젝션으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라테랄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렉트 또 포지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렉트보다는 또 우리가 라테랄로 서 있는 상태가 되니 라이트 라테랄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몸의 자세, 포지션과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빔의 방향이 왼쪽 뒤로 입사를 해서 오른쪽 앞으로 우리가 투과가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엑선이 몸통부의 왼쪽 뒤에서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하게 관통하는 그러한 검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가 오블릭과 라테랄의 경우에는 포지션과 프로젝션이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앞면이 밀착이 되어 있는 RAO 포지션 혹은 RAO 프로젝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24년도 국가고시에서 기출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의 경우에도요, 액선빔이 오른쪽 뒤에서 왼쪽 앞으로 이렇게 투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뒤에서 왼쪽 앞으로 45도로 관통 혹은 입사하는 검사를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자, 이 또한 오블릭이 되니 포지션과 프로젝션이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LAO 프로젝션 혹은 LAO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도 우리가 왼쪽에 뒷면이 밀착이 되어 있는 LPO 포지션이긴 하죠. LPO 포지션인데 이를 동일하게 LPO 프로젝션으로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앞쪽을 입사를 해서 뒤쪽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앞자를 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그러면 앞에 자를 딴다라고 한다면 L, A, O가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선배들은 어찌됐든 간에 뒤에 자를 따자라고 뭐 약속이 되어 있어서 LPO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뭐 이렇게 표기를 하자라고 했으니 저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포지션과 프로젝션은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오블릭과 라테랄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PO 프로젝션 혹은 LPO 포지션. 자, 이 경우도 액선빔이 오른쪽 앞에서 입사를 해서 왼쪽 뒤로 투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앞에서 왼쪽 뒤로 비스듬하게 관통하는 검사를 우리가 LPO 프로젝션 혹은 LPO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뒷면이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를 RPO 포지션 혹은 RPO 프로젝션이라고 같이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RPO 프로젝션, RPO 포지션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이 밀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X선 빔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입사를 해서 오른쪽으로 투과가 되는, 왼쪽 앞에서 오른쪽 뒤로 비스듬하게 45도로 관통하는 혹은 입사하는 검사다 라고 해서 RPO 프로젝션 혹은 RPO 포지션이다 라고 명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되게 이 환자분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헤드다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자세가 되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검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도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낮게 누운 자세 혹은 머리가 다리보다 낮게 누운 자세를 우리가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는 2018년도, 20년도, 22년도에 세 차례나 국가고시 기출이 되었던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핸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뼈의 해부학적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딱딱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뼈의 제일 겉에는요, 이렇게 껍데기처럼 되어 있는 아티큘러 카트리지라고 해서 껍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치밀뼈라고 할 수 있는 컴팩트 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연한 스펀지 본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 뼈 몸통은 치밀뼈로 되어 있는 조직과 그 다음에 뼈 몸통 안쪽에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층의 스펀지 본으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뼈를 더 들어가다 보면 그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게 되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뼈 속질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뼈 속질인 본 매로가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겉에 있는 케이스와 같은 아티큘러 카트리지가 있고 그 안에 컴팩트 본과 그 다음에 연한 본인 스펀지 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끝에 양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에 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형태의 선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장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성장선 혹은 이제 성장판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그로스 플레이트 혹은 에피피셜 라인이라고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소아였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점점 성인이 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장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성장선이 뼈로 다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의 뼈인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뼈의 끝단에는 이렇게 성장선들이 보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선들이 다 이렇게 있죠. 에피피셜 라인 혹은 그로스 라인, 그로스 플레이트, 성장판 혹은 성장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인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성장판 혹은 성장선이 다 닫힌 상태에서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뼈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성장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성장선 혹은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혔는지 혹은 손목에 있는 손목뼈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에 따라서 소아의 성장의 시기를 그 다음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손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손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손가락뼈, 우리가 파랑지알본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뼈가 있으니 파랭디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등에 해당이 되는 손허리뼈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뼈의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손목뼈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마디가 이 손등과 손가락 사이의 마디, 손등과 이 손가락 사이의 마디를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손등이 손허리뼈가 되겠죠. 자, 그 뼈가 여기에 있는 이 뼈가, 요 뼈가 여기가 이렇게 지금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타카포 파랑지알 조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절은요, 손가락에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것이 이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의 손가락에서 있어서 관절의 수가 틀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관절 수는 1개, 2개. 엄지손가락은 2개의 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는요, 나머지 2, 3, 4, 5번의 손가락에는 1개, 2개, 3개, 여기도 1개, 2개, 3개,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결국 엄지손가락에는 관절이 나머지 2, 3, 4, 5번에 비해서 1개의 관절이 모자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관절이 손허리 손가락 관절에 해당이 된다. 메타카포 파랑지알 조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 2번에 해당이 되는 관절, 이게 프록시말,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관절을요,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인터파랑지알 조인트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손등, 그러니까 몸에 가까이 있는 손가락 관절이라고 해서 프록시말, 우리가 인터파랑지알 조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몸에서 멀리 있는 손가락 관절이 되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디스탈 인터파랑지알 조인트라고 해서 DIP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1번과 2번, 3번의 관절이 있는데 3번의 관절은 손허리뼈, 그러니까 손등에 해당이 되는 손허리뼈와 손가락 사이에 있는 관절이다 라고 해서 메타카포 파랑지알 조인트,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되겠고요. 2번의 경우에는 몸에 가까이 있는 손가락 관절이다 라고 해서 프록시말 인터파랑지알 조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칭 PIP로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손가락에 그러니까 손등에서 우리 몸에서 멀리 있는 손가락 관절이다 라고 해서 디스탈 인터파랑지알 조인트 해서 약칭 DIP로 불리우게 됩니다.